네, 지금은 카카오 마케팅을 할 차례입니다. 카카오 마케팅을 할 건데, 일단 카카오 마케팅 하면 제가 중급 과정이든 고급 과정이든 추가적으로 강의를 할 때 가장 이질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카톡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쓰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쉽게 접하는 툴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사실 카카오톡으로 지인들하고 친한 분들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과 내가 어떤 상품 매장을 알려서 매출을 올리고자 하는 마케팅을 하는 것과는 사실 엄연히 차이가 납니다. 엄연히 차이가 나고 쉽게 메신저를 주고받을 수가 있지만 마케팅은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제 다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으니까 자, 계속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카카오는 여기 보면 설명이 다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강의 시간에는 이 설명을 다 읊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교환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카카오 마케팅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카카오톡 뿐만이 아니고요.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뮤직, 그룹, 그리고 카카오 홈이라는 것과 아지트, 스타일, 페이지, 앨범, 플레이스, 게임, 링크, 그리고 카카오 토픽, 카카오픽 이렇게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 쓰지 못해요. 그리고 특히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는 그냥 유흥이고 여가로 즐기는 거지 마케팅 툴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게 되는 것은 이제 카카오 패션과 관련된 거와 카카오톡,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카카오 스토리 채널이 됩니다. 카카오 스토리 채널이에요. 실제적으로 카카오 마케팅 하면 채널 마케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카카오 채널 마케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합병을 했어요. 다음 카카오가 합병을 했습니다. 다음과 카카오 합병을 했어요. 그리고 카톡이 메신저를 넘어서서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라는 지인 기반의 소식 공유 서비스를 넘어서서 또 카카오 스토리 채널이라는 마케팅을 넘어서서 송금까지 가능하게 됐는데요. 이미 작년의 일입니다. 카톡으로 10만원까지 송금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언젠가는 제 카카오톡으로 카카오 스토리 채널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면 바로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톡 송금으로 바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 안착이 되겠죠. 카카오 송금은 누군가에게 돈을 보낼 때 송금하는 시스템, 이제 은행의 역할이었죠. 송금을 해주는 은행의 역할이었는데 지금 신용카드의 역할도 하고 있어요. 페이, 카카오페이. 현재 네이버페이와 삼성페이가 이제 세 개가 국내 3강인데 자, 휴대폰으로 바로 결제를 하는 시대입니다. 휴대폰으로 바로 결제하는 거죠. 자, 카카오 스토리를 카카오톡으로 시작하기.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카카오 스토리 PC 버전이고요. 자, 회원가입을 통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이제 요 기본적인 것 좀 살펴볼게요. 지금 보이는 6개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마케팅 툴로 쓰이는 자,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게 P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거 뭔지 아시는 분 드무실 거예요. 이건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 그러니까 기업 계정입니다. 기업 계정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뒤에 교환에도 나오긴 하는데 추천 소식이라고 뜨는 게 있어요. 추천 소식. 자, 그게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에서 하는 광고 방식이고요. 금액은 기본적인 입점비 패키지가 2천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물론 기업 계정이고 비용이 비싼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파가 돼요. 내가 이 소식을 보고 싶지 않아도 카카오 스토리 채널처럼 소식 받기 위해서 내가 구독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지 않아도 그 소식은 저에게 전달이 됩니다. 무섭지만 그만큼 효율적이고 좋지만 우리가 하기엔 너무 비싸요. 2천만 원. 물론 1,000만 원짜리도 있지만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메신저, 그리고 상담 채널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옐로우 아이디. 1대1 톡 고객이 문의를 하게 되면 기업 계정으로 상담을 하는 건데요. 카톡이 개인 계정으로서 지인 기반으로 서로 메신저를 주고받는다면 옐로우 아이디는 내가 매장이고 회사고 기업이에요. 근데 내가 파는 상품, 서비스에 관심 있는 잠재 고객이 문의를 했을 때 기업과 고객 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옐로우 아이디도 카톡처럼 친구 추천으로, 정확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스토리처럼 친구 추천으로
카톡은 전화번호만 저장하면 카카오톡 어플이 설치가 되어 있는 한에서는 자동으로 뜨죠. 자동으로 뜨지 않게끔 설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자동으로 뜹니다. 그러나 스토리는 서로의 친구를 맺자라고 오퍼를 넣고 상대방이 받아주면 그때부터 스토리 친구가 되는 거고요. 스토리 채널은 어느 기업 계정에서 운영하는 채널에 내가 소식을 받겠다, 즉 내가 팬이 되겠다, 너가 글을 쓰면 나에게 전달해 주세요 라는 의미로 제가 일방적으로 팬이 되는 겁니다. 소식을 받겠다라고 구독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는 스토리 채널 사업자가 옐로우 아이디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친구 추가해 주세요 하면은 스토리에, 카카오 스토리에 친구 추가를 하는 것처럼 옐로우 아이디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옐로우 아이디 친구들이 쌓이죠. 그 중에는 고객도 있을 거고 잠재 고객도 있을 거예요.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분들이 문의사항을 톡으로 남겼을 때 내 옐로우 아이디 계정으로 그분들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거기에 바로 실시간으로 답변을 달 수 있는 기업과 개인 계정 간의 소통 창구의 역할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장점은 기존 고객, 예비 고객, 그런 잠재 고객이 친구 추가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제가 비용만 드린다면 그분들한테 나의 매장 상품 서비스를 한 번에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메신저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옐로우 아이디 메신저를 받으신 분이 계실 건데요. 자, 한 번 메시지 전송할 때 11원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제가 옐로우 아이디 친구 추가한 잠재 고객들에게 바로 광고 혹은 홍보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물론 광고나 홍보가 아니라 단순한 안부 메시지도 보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보통 안부 메시지 보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자, 카카오 스토리 마케팅의 핵심이라 그랬죠? 카카오 스토리 채널의 아이콘이고요. 옆에는 그룹입니다. 그룹이고, 지금 기초 과정이라서 너무 많은 걸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룹은 여기서 다루진 않아요. 그룹은 다루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초 과정을 빨리 마스터를 하시고 중급 과정을 넘어가게 됐을 때 카카오 그룹을 통해서 또 새로운 마케팅 시장을 또 개척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플러스 친구라는 건데요. 자, 버거킹을 예시로 들어봤어요. 친구가 165만 4천 명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고 한번 검색해 보시게 되면 친구 수는 또 얼마든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대1 채팅을 누르게 되면 이 버거킹 기업 계정에 내가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남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옐로우 아이디 통해서 답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비용 말씀드렸죠? 2천만 원입니다. 아, 비싸죠? 비쌉니다. 비싸고요. DB가 없다는 얘기는 추후에 페이스북 마케팅에서 나오는데, 페이스북 마케팅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가장 효율이 극대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해요. 성별, 연령, 지역,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나의 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데 카카오 스토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원수에 맞춰서 보내게 됩니다. 물론 어떤 광고에 있어서 타겟을 정할 수는 있어요. 타겟을 정할 수는 있지만 지금 요 기본적인 마케팅에 있어서는 그런 타겟이 DB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타겟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아무튼 요 다음 화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채팅을 남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버거킹에서는 8일간의 기분 좋은 고민 3개 중 2개를 선택하라고 어떤 제품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5,000원으로 찐맛 쓰는 찬스 최대 43% 할인된다고 단 8일간의 기회라고 메시지가 왔네요. 이거 보내는데 버거킹은 11원이 소요가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채팅으로 눌렀을 땐 요 화면인데 홈 바로 가기를 누르면 요 화면이 나오고요. 이 화면은 카카오 스토리 모바일 내에 이 버거킹의 일종의 모바일 홈, 카카오 스토리 내 홈페이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략한 회사 소개와 상품 소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개인의 옐로우 아이디입니다.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 모바일에서 어플을 옐로우 아이디를 받게 되면 자, 이 아이콘과 똑같이 생긴 어플이 설치가 되고요. 그것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예시로 든 건 마케팅 작가 효백 씨인데 전효백 작가를 검색해도 전효백
치고 한 칸 띄고 작가 검색해도 제 옐로우 아이디가 있습니다. 저는 옐로우 아이디 마케팅은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 수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미 소개는 제가 충분히 다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옐로우 아이디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물건 판매해 보면 정말 타겟팅 돼 있는 잠재 고객이에요. 언제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의지가 다른 툴보다도 높습니다. 그만큼 옐로우 아이디 친구를 확보하는 건 쉽진 않지만 한번 확보가 된다면 잠재 고객을 그만큼 확보했다고 보시면 좋아요. 옐로우 아이디 마케팅이 되게 효율적인데 그만큼 효율적인데 이제 친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친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래서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카카오 스토리 채널을 통해서 소식을 전파하면서 옐로우 아이디 친구 받아달라는 얘기도 곧잘 나오는 거죠. 옐로우 아이디 친구 추가해주세요. 친구 찾기 검색창에 어떤 키워드 입력해서 옐로우 아이디 추가해주세요. 이런 글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옐로우 아이디 마케팅에 혈안이 되어 있는 수많은 판매업자들은 옐로우 아이디 친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총성 없는 전쟁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옐로우 아이디는 그전에는 비즈 프로필이라는 이름으로 있었고요. 이제 옐로우 아이디로 공식 오픈을 하게 돼요. 이게 작년 여름의 일이죠. 자, 이건 여러분들 아마 80% 이상이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카카오 스토리. 자, 지인 기반의 소식 받기, 지인 기반의 소식 공유 서비스죠. 소식 공유 서비스. 내가 친구와 카카오 스토리 관계가 돼 있다면 내가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는 소식이 친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분의 피드에 바로 전달이 됩니다. 바로 전달이 돼요. 전달돼서 내가 안 보고 빨리 지나갈 수는 있겠죠. 빨리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바로 전달이 됩니다. 굉장히 이것도 소식 기반의 서비스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상품 올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카카오 스토리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미테이션 상품을 파는 분들이 많은데요. 거의 스팸 수준으로 올라옵니다. 스팸 수준으로 올라오는데 상품 하나를 카카오 스토리에 업로드하는 거죠. 업로드하고 티셔츠를 업로드했으면 그 다음에는 브라우스, 치마, 신발, 시계, 지갑도 종류별로 업로드하죠. 그래서 정말 아주 독한 판매업자를 친구로 두게 되면 카카오 스토리 전체 소식이 이미테이션 상품으로 도배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싫으면 친구 끊기를 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소식이 내게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친구는 최대 1000명까지 맺을 수가 있고요. 대신 카카오 스토리 채널은 소식 받는 사람의 인원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게 스토리 채널이죠. 자, 스토리 채널의 이름은 마케팅 작가, 마케팅 띄우고 작가. 이게 띄어쓰기가 돼야 정확하게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대신 아까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 건데 전유백 작가라고 하지 않았나요? 자, 그건 옐로우 아이디입니다. 옐로우 아이디가 전유백 띄우고 작가고요. 스토리 채널은 마케팅 작가예요. 저는 카카오 스토리 강의는 하지만 강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카카오 스토리 채널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사업은 영위하고 있지만 제 개인 계정을 크게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식 받기 보면 현재 354명, 인원이 많진 않죠. 그리고 글도 마케팅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같이 물건을 판매하거나 사업을 하는 기초 사업자분들이 보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있을 때는 제가 간간히 업로드를 하니까요. 수업 들으신 분들은 지금 카카오 스토리 검색창에 마케팅 띄우고 작가 검색하신 다음에 소식 받기 눌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카카오 스토리 채널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제 개설하기를 알아볼 건데요. 자,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새로운 계정을 통해서 이메일을 등록하고 만들 경우, 근데 이미 여러분들께서 계정이 있고 스토리를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된 이메일로 만들 거에 대한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먼저 밝힐 점은 카카오 스토리 채널은 한 개의 계정당 3개씩 만들 수가 있어요. 3개씩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카카오 스토리 채널하기, 채널 카카오.com 입장.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기존의 카카오 스토리와 연계되는 이메일로 만드는 방법이고요. PC 버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잠재 고객은 여러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게 블로그가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카카오 스토리가 됐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모바일로 접하게 돼요. 모바일로 접하게 되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는 입장이라면 모바일보다는 카카오 스토리의 경우에는 PC가 훨씬 편합니다. 모바일이 더 편한 경우에는 페이스북 프로필 같은 경우는 모바일이 더 편할 수도 있고요. 대신 페이지 마케팅을 할 때는 광고 마케팅을 할 때는 반드시 PC가 편하고요. 블로그도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이 PC가 편합니다. 마케팅은 PC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여러분이 마케팅한 내용은 고객이 모바일로 접속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PC로 이렇게 마케팅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모바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하게 되면 카카오톡에 로그인할 때 썼던 이메일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자, 바로 카카오 스토리로 입장했어요. 카카오 스토리 채널 시작하기 클릭을 하면 자, 프로필 만들기 단계가 나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넣고 개인정보 수집에 이용 동의한 다음에 확인을 클릭. 그러면 자, 이름과 휴대폰 번호 통해서 인증번호를 받게 돼요.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 누르면 새 스토리 채널 만들기 이게 나오죠. 새 스토리 채널 만들기 클릭. 그럼 채널 이름 넣고요. 자, 채널 URL이라고 있는데요. story.kakao.com 그리고 채널에서 ch 해놓고 슬러시가 있어요. 슬러시 이후에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넣으면 됩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의 경우에도 자, 블로그 네이버.com 슬러시 해놓고 아이디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 아이디는 OTOW50이에요. OTOW50이고 카카오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디, 여러분들의 업종의 영어 단어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이름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차후에 검색 기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하기 연결. 이게 말 그대로 옐로우 아이디가 카카오톡 계정과 연결되는 걸 선택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바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다만 아무것도 없겠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강남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으니까 강남스타일 이름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구독자는 0이겠죠. 그리고 글 안 썼으니까 당연히 스토리도 0이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프로필이나 이 커버 사진을 업로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깔끔하고 최적화되어 있는 모습을 잠재 고객에게 보여드리고 싶다면 요 픽셀 수치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640 곱하기 640은 프로필, 그러니까 정사각형, 커버는 1200, 700 혹은 1024, 350 이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사이즈고요. 이걸 모르겠다 하시면 프로필 사진은 그냥 정사각형 쓰시고 커버 사진은 직사각형으로 길게 쓰시면 됩니다. 정사각형 2.7개 정도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 중요해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소식 받기는 카카오 스토리 채널 마케팅의 기본이에요. 소식 받는 사람이 많아야 내가 그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내가 전하고자 하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듣는 사람이 많아야 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카카오 스토리 마케팅의 핵심은 내 소식을 받는 구독자, 팬을 늘리는 게 핵심인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바로 키워드라는 겁니다. 키워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자, 강아지와 관련되어 있는 채널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용품이라든지 강아지 간식을 팔려고 합니다. 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업로드하면서 결국에는 나의 공동구매 목적, 강아지 용품에 대한 공동구매 목적을 일으키려고 강아지 관련된 채널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검색을 해보겠죠. 강아지 좋아하는, 반려견 좋아하는 분들은 강아지라고 검색해서 강아지 관련 채널들 소식 받으려고 훑어보게 됩니다. 자, 강아지라고 검색을 할게요. 이게 바로 키워드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강아지 클릭. 자, 첫 번째 떠있는 게 뭐죠? 강아지 대통령이라는 게 떠 있어요. 강아지 스토리, 아띠와 루띠, 강아지 재활협회, 강아지 친구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소식 받는 사람이 8,000명인데 더 재밌는 건 글이 없어요. 글이 하나도 없는데도 소식 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키워드가 잘 돼 있으면 언젠가는 글을 올리겠지 하고 미리 소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이만한 10,000명 가까운 회원이 글 하나 안 쓰고 확보가 된 거죠. 이게 바로 키워드 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그 예시가 옆에 보면
애완동물 용품의 모든 것, 애완동물 용품의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는 똑같은 강아지 관련되어 있는 공동구매라고 해서 만든 채널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뭐죠? 자, 보이시죠? 야초펫. 야초펫. 강아지란 키워드가 여기 들어가 있나요? 강아지란 키워드가 여기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강아지로 검색했을 때 여기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적으로 소식받는 사람 수가 24명에 불과한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채널을 만들 때 이 채널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키워드로 할 것인가, 앞서 블로그 시간에 살펴보셨던 키워드 도구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요. 실제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많이 검색하는지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스토리 채널 제목을 정하는데 사용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 오늘의 추천 소식,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추천 소식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든 보고 싶지 않든 이 업체에서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바로 광고를 하는 거, 이게 추천 소식이고요. 소식 전파는 카카오 스토리 채널 소식 받는 사람은 늘리는 어떤 일종의 팁인데, 이거는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게 아니라 채널을 만들고 그 채널에 글을, 즉 소식을 업로드를 하다 보면 카카오 스토리 측에서 쿠폰 한 장을 제시를 해줍니다. 이거는 그냥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다만 한번 쓰고 나면 돌리지 못해.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게 열려 있는데 어떤 식으로 열려 있냐? 지금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직구팡이죠? 편지 리수 님이 소식을 받기 시작합니다. 즉 여러분들의 채널을 A라는 사람이 소식을 받게 되면 A라는 사람의 친구들의 피드에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식 받기가 예를 들어서 효백씨의 마케팅 이야기다. 그래서 마케팅 강의를 판매한다. 제가 온라인 강의를 파니까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기 위해서 효백씨의 마케팅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소식 받기를 했어. 그럼 평소에는 그냥 여러분들만 소식 받기가 되는데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서 제공해준 소식 받기 전파 쿠폰을 사용을 하면 그 일주일 기간 동안 소식받기 한 사람들의 친구들에게까지, 자, 누구누구님이 효백씨의 마케팅 이야기를 소식받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유입된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카카오 스토리 채널을 만들고 글을 몇 개 써서 소식받기 전파 쿠폰을 받으면 바로 쓰면 안 되겠죠. 이거는 분명하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묵혀두셔야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묵혀두는 게 아니라 일정 소식받는 사람이 늘어나야 파급 효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소식받는 사람의 모수로 측정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고 지키는 게 좋습니다. 지켜놓으셨다가 일정 인원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소식받는 사람들이 0명일 때 1명, 2명, 3명 늘어나는 것보다 1000명일 때 10명, 100명, 1000명으로 늘어나는 속도가 파급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소식 전파 쿠폰 한 번 쓰면 돌아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잘 쓰셔야 됩니다. 자, 스토리 채널 운영할 때는 우리가 SS 마케팅이든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는 그 마케팅 툴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하게 되면 네이버 블로그 툴이 있고요. 지식인 툴이 있고요. 스토어팜에 관련되는 규정들이 있어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사용하는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의 홈페이지에서 마케팅하는 게 아니잖아요. SS 마케팅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SNS라는 플랫폼 안에서 여러분들은 공짜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기준,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다 첨부를 해놨습니다. 이용 제한 사유 게시물들, 이런 것들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셔야 되고요. 이런 거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제 나름 유명한 카카오 스토리 채널들이었는데 바로 블라인드 처리가 돼서 게시물이 내 소식을 받고 있는 사람이 10만 명이라 하더라도 보이지가 않아요. 퍼블리싱 중지, 7일 동안 중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카스 정보방을 사용할 수 없다든지 혹은 아예 카스가 초기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원수가 몇십만 명인데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영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스토리 채널에는 실질적으로 내 잠재 고객이 어떤 글을 좋아할지를 고민한 다음에 좋아할 만한 글을 올리고 그분들을 소식받는 숫자가 늘어났을 때 가끔씩 내 마케팅, 내가 팔 물건에 대한 소개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 물건 파니까 소식 받아라 라고 얘기하면 소식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업로드하는 채널의 소식을 받지, 자기 물건만 팔겠다고 자기 매장, 자기 상품, 자기 서비스 좋다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 물건 팔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는 소식 받기를 안 하게 되죠. 자, 그것만 생각해 보셔도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 어떤 글을 올려야 될지 방향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스토리 채널 강의 듣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반드시 교환 보시면서 따라서 만들어 보시고요. 사진 첨부해 보면서 정보 글을 하나씩 블로그 포스팅 하듯이 업로드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스토리 채널에 소식 받는 수가 하나둘 늘어날 때 쏠쏠한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카카오 스토리 채널 마케팅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